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말씀원이 들어가면 어떤 한자들이 되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말씀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가 되는데 그 말의 사용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제를 조금 나눠서 여러 가지 영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을 배우냐면 말과 관계된 한자 5자 한번 배워보고요. 시하고 노래하고 관련된 한자에도 시와 노래도 말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있나 해서 한번 4자 정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말과 관련된 한자라고 해서 앞에 다 말씀원이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한자 말씀사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맡을 사자예요. 뭔가를 맡고 있다 해서 말이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말사가 아니라 우리가 품사라고 표현하는 한자에서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품사.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라고 하지요. 명사, 형용사,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수사 쭉 갈 때 부사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사는 말이 맡고 있는 것,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품사, 말이 맡고 있는 그 색채, 의미 그걸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담자는 말이긴 말이지만 뒤에 있는 한자 불화 두 개를 보시다시피 모닥불 피워놓고 주제를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말입니다. 어떤 토론을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나누다 너와 나가 불 피워놓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말씀 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면담이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말을 담는. 자, 이거는 편한 말. 세 번째 보시면 말씀 설자는 얘는 설득하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바꿀태라고 해서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바꿀태거든요.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가령 보세요. 말씀 설자는 흔음이 3개나 되는데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달래게 하면 나와 너가 같이 기쁜 상태까지 들어가서 기쁠 열까지 되는데 이 기쁠 열자는 논어 첫 구절 하기편에 나오는데 마음 신변이 들어가는 열자와 같이 쓰는 한자예요. 네, 기쁠 열까지는 너무 힘드시다면 말씀설하고 달래세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말을 바꿔가면서 달래면서 하더라 할 때 그때 하는 말을 보통 말씀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이렇게 세자를 들어간 한자는 선거 유세할 때 쓰는 세자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말씀어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원에다 뒤에 있는 한자가 나오자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자는 내가 말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서 내 말에 답을 한다는 뜻이어서 우리가 언어, 국어 할 때 쓰는 어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내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뒤에 있는 한자가 혀설자가 돼서 지금도 제가 말을 하지만 혀가 움직여야 말이 되는 것처럼 앞에 말씀을 쓰시고 뒤에 있는 혀설을 쓰셔서 말과 혀설을 붙여서 말을 혀를 사용해서 하다 해서 말씀 하자인데요. 이 말은 혀와 혀로 인해서 전해 내려오는 즉 구전되는 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화라는 말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말이긴 말이지만 입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라는 것들이 약간 색깔이 달라서 좀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말이 담당하는 역할, 너와 나 편하게 하는 말, 달래는 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전해 내려온 말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 노래인데요. 우리가 시라고 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어떤 규칙과 운율에 맞춰서 간략하게 쓰는 걸 시라고 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서 음률에 맞춰서 쓴다라는 말 때문에 뒤에 있는 한자가 관청시 법시자예요. 그래서 관청에서
나라에 정한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글은 규칙이 있는 글을 우리가 글씨라고 하죠. 시 배우시면 똑같은 운으로 끝나기도 하고 똑같은 자수로 끝나기도 하고 첫째 연이 세 줄이면 아랫줄 연도 세 줄이고 이렇게 규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글을 글씨, 시시, 시인 할 때 시자가 되겠습니다. 7번째 고를 조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두루주라고 해서 입구 더하기 쓸용자인데요. 입으로 점괘를 두루두루 말씀해 주더라 라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쓴다는 표현인데요. 나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쓰는 노래라는 때문에 고르다, 가락조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시조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시조할 때 쓰는 시조는 글씨를 쓰지 않고 떼시자예요. 맞아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불렀던 가락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 시는 글로 쓰는 거고요. 이건 노래로 만드는 시를 노래로 만든 한자를 가락조, 고를조라고 표현합니다. 고를조라고 쓸 때는 조화롭다라고 하고요. 우리 노래로 쓰면 시조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8번째 드디어 이제 노래가 나왔는데요. 노래라는 것도 말로 하게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악기요, 장군요, 술통요, 어떤 그릇요자예요. 도자기 그릇이고요. 악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한자가 장군부여서 그릇이고 위에 있는 한자가 저녁석자를 다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달밤에 악기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뜻으로 민요, 가요, 동요에서 뒤에 있는 한자가 그릇 요자예요. 그래서 그릇, 악기 그릇을 쳐가면서 하는 것, 그때 노래를 뜻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시를요. 길 영자를 써서 을풀영이에요. 어떤 음률이 있는 것처럼 가락조를 길게 빼면서 음미하면서 읽는 것을 읍풀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읍졸이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지요. 보통 옛날 사람들 시조 쭉 할 때 시를 음률을 타서 노래 가락조에 맞춰서 하고요. 또 한자에서는 성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문장을 노래처럼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읍졸인다. 노래처럼 길게 산문을 좀 외워보는 것을 이렇게 을풀령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와 노래와 관련된 한자 보세요. 규칙에 맞는 시, 여러 사람 부르라고 만든 노래, 진짜 노래, 그 다음에 시를 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제별로 나누면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원이 들어간 한자들을 좀 배우셨고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말인데 누구와 하는 말, 어떻게 하는 말, 말의 성격이나 또 이 말이 노래로 변하고 시로 변하는 걸 조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런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한자 공부 같이 하세요. 감사합니다.